엄선 키워드 4장 집단 상담 제1장 104번 집단 상담의 이해 104번 구조화 집단과 비구조화 집단 1. 구조화 집단은 사전에 설정된 특정 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련의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성이 되고 집단 상담자가 정해진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집단의 형태, 이것이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은 정해진 활동이 없고 집단원 개개인의 경험과 관심을 토대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집단의 치료적 효과를 얻고자 하는 형태, 이것이 비구조화 집단. 집단 상담의 이해에서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은 1. 동질 집단, 집단 구성원들의 인구 통계학적 배경, 즉 성별, 연령, 만족, 종교, 성장 배경,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직업 등이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장점은 집단 응집력이 조기에 높아지고 즉각적으로 지지하게 되며 참석률이 높다. 이것이 동질 집단. 105번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중에 2번 이질 집단은 구성원들의 인구 통계학적 배경과 특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되는 집단으로 장점은 갈등 해소를 통해 개인 성장과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것이 집단 상담의 이해 중에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 중에 이질 집단. 집단 상담의 이해에서 106번 집단 상담의 장점은 효율성, 경제성, 실용성이 있고 2번 보편성 획득을 제공하고 3번 소속감과 지원 체계의 발달 4번 대인관계 기술 및 능력 학습 5번 자신에 대한 인식 확장 및 타인의 수용 폭을 확대하고 6번 상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7번 대리학습을 하고 8번 새로운 행동 실험실이 된다. 이것이 집단 상담의 장점. 집단 상담에서 집단 상담의 이해 중에 107번 집단 상담의 한계점은 첫째, 비밀 유지의 한계점이 있고 2번, 개인에 대한 관심의 미학이 있고 3번, 역효과의 가능성 4번, 집단 압력의 가능성 5번, 구성원의 제한. 이것이 집단 상담에서 집단 상담의 한계점이다. 집단 상담 두 번째 장 집단 변화 촉진 요인 중에 108번 집단 응집력은 1번 집단원이 느끼는 집단의 매력의 정도, 집단에 남아있도록 하는 모든 힘의 합, 이것이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에서의 집단 응집력의 첫 번째. 자, 집단 변화 촉진 요인의 집단 응집력의 효과는 집단 응집력, 혼자가 아니라는 의식은 집단원들에게 집단 참여의 용기를 주며 집단 발달의 촉매 역할을 한다. 이것이 효과. 즉, 집단 응집력은 집단원들의 자기 노출을 늘리고 더 위험 부분을 감소하고자 하며 집단에서 갈등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도록 이끈다. 이것이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 요인 중에 집단 응집력의 효과. 집단 상담, 변화 촉진 요인 두 번째, 109번째 정화는 첫째, 과거에 표출해 본 적 없었던 억압된 감정을 방출하는 것. 정화의 효과는 개인이 내면에 누적되어 있는 감정 표출을 통해 그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집단원들 간의 신뢰감의 형성을 돕고 응집력을 촉진시킨다. 이것이 집단 상담에서 집단 변화 촉진 요인의 정화의 효과. 110번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 요인 보편성은 첫 번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점과 다른 사람들과 자신과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다. 집단 상담, 집단 변화의 촉진 요인, 보편성의 긍정적 효과는 자기에 대한 불필요한 방어 기제를 풀게 해주며 수치심이나 무가치한 느낌을 줄여준다. 자존감을 증가시켜 주며 스스로 수용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보편성의 긍정적인 효과.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 요인의 111번째 대인관계 학습은 첫째,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 요인의 대인관계 학습, 교정적 정서 체험은 과거에 외상적 영향을 미쳤던 경험을 집단이라는 우호적인 환경에서 교정적으로 재경험하게 하는 것. 대인관계 학습, 교정적 체험에서 이때 교정적으로 재경험하는 것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은 지적인 통찰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정서적인 요소와 체계적인 현실 검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대인관계 학습, 교정적 정서 체험에 필요한 두 가지, 정서적 요소와 현실적인 검증이 있어야 한다.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 요인의 112번째 자기개방은 첫 번째, 개인이 문제와 관심, 욕구와 목표, 기대와 두려움, 희망과 좌절, 즐거움과 고통, 강함과 약함, 개인적 경험 등에 대해 털어놓는 것. 이것이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 요인 중에 자기개방. 이 자기개방 효과는 집단 상담자의 자기개방은 집단원들에게 모범이 되어 집단원들의 자기개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집단원들의 자기개방의 수준을 더 깊게 하여 집단 응집력을 높이고 신뢰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것이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 요인의 자기개방의 효과.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 요인 113번째 피드백은 첫째, 다른 집단원들의 행동, 사고,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되돌려주는 것. 집단 상담, 집단 변화 촉진 요인 피드백의 효과는 자기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자신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피드백의 효과이다. 집단 상담, 집단 상담자 윤리 강령은 114번째 비밀 보장. 첫째, 비밀 보장과 그 한계를 규정한다. 둘째, 비밀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 모든 집단 참여자들의 노출과 관계된 비밀 보장법 규범을 정한다. 셋째, 집단원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 보장만을 지킬 뿐임. 또한 이것을 집단원들에게 알린다. 4번, 사전 동의 하에 그 사용처에 대한 집단원들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집단원 간의 비디오 촬영하거나 녹음을 한다. 이것이 집단 상담, 집단 상담자 윤리 강령의 비밀 보장이다. 집단 상담자의 윤리 강령 115번째 강제와 압력. 첫 번째, 집단 상담자는 마땅히 있을 수 있는 물리적 위협, 협박, 강제, 부당한 동료 압박으로부터 집단원들을 보호한다. 집단 상담자의 윤리 강령에서 강제와 압력은 두 번째, 집단 상담자가 즉각 개입할 책임이 있는 상황, 언어 폭력을 일삼는 경우, 집단원의 의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 다른 집단원이나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이때 강제와 압력을 한다. 이게 집단 상담자가 즉각 개입 책임이 있는 상황, 언어 폭력을 일삼는 경우, 의도와 상관없는 압력을 경하는 경우,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경우. 집단 상담자 윤리 강령의
116번째 자발적 비자발적 참여는 첫째, 집단원들에게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집단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두 번째, 집단 참여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 번째, 집단 시간에 단순히 참여만 하고 규정된 집단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집단원이 집단 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 집단 불참의 영향에 집단원에게 알린다. 이것이 자발적 비자발적 참여 집단 상담의 집단 상담자 윤리 강령에서 자발적 참여와 비자발적 참여. 집단 상담자의 윤리 강령의 집단 이탈은 첫째, 집단원들에게는 언제든지 집단 참여를 그만둔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집단을 떠나기 전에 집단에 참석해서 다른 집단원들에게 집단을 떠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히도록 격려한다. 세 번째, 법적 구속력 하에 있는 집단원의 이탈. 조기 집단을 떠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집단원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집단원을 떠나게 되면은 그거를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알려준다. 이것이 집단 이탈. 집단 상담자 윤리 강령의 집단 이탈에 대한 설명. 집단 상담자 윤리 강령의 118번째 기법 사용. 집단 상담자는 기법 사용 훈련을 받았거나 개입에 익숙한 상담자의 지도 감독하에서가 아니면 어떤 기법도 시도하지 않는다. 집단 상담자 윤리 강령에서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받았거나 개입에 익숙한 상담자의 지도 감독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것도 상담하지 않는다. 집단 상담 네 번째 장 집단원의 문제 행동 119번째 대화 독점 첫 번째 집단에서 활동과 대화를 독점하는 것. 집단 상담 집단원의 문제 행동 대화 독점에서의 문제점은 기억 다른 집단원들과 집단 시간을 공유하는 데 방해가 된다. 니은 다른 집단원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집단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 디귿 다른 집단원들이 지루하고 피곤할 수 있다. 이것이 집단 상담 집단원의 문제 행동의 문제점. 대화 독점이라는 것은 집단원에서 활동과 대화를 독점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다른 집단원들과 집단 시간을 공유하는 데 방해가 되고 다른 집단원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집단원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고 다른 집단원을 지루하고 피곤하게 할 수 있다. 집단 상담에서 집단원의 문제 행동 중에 대화 독점의 대처 방법은 집단 상담자는 직접 개입하여 다른 집단원들에게 집단에서 대화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대처 방법 두 번째는 대화 독점 집단원이 이러한 행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점과 관련된 역동을 탐색한다. 이것이 대처 방법. 집단 상담의 집단원의 문제 행동 120번째 소극적 참여는 첫 번째,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집단원들의 태도이다. 집단 상담의 집단원의 문제 행동의 소극적 참여의 문제점은 기억, 다른 집단원들은 일방적으로 관찰당하는 느낌을 갖게 되어 불안 혹은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 니은, 소극적인 집단원을 의식하게 되어 집단원들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 디귿, 다른 집단원들에게 불필요하게 의구심을 자아낸다. 집단 상담, 집단원의 문제 행동의 소극적 참여의 세 번째 대처 방안은 집단 참여의 소극적인 집단원에게 집단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극적 참여의 대처 방법 니은은 연결을 통해 집단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한동안 기다려준다. 이것이 두 번째 대처 방안.
집단 상담의 소극적 참여의 대처 방법. 세 번째, 디귿은 집단원의 문제 행동, 침묵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행동의 원인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한다. 대처 방법 세 가지는 집단 참여의 소극적인 집단원에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연결을 통해 집단 참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문제 행동, 침묵의 의미를 면밀히 검토한다. 집단 상담의 집단원의 문제 행동의 일시적 구원은, 첫째,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어려워서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 일종의 가식적인 지지행위, 집단의 다른 집단원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애쓰는 집단원의 역할 행동, 이것이 일시적 구원.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어려워서 이를 사전에 봉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일시적 구원. 일시적 구원의 문제점은 기억, 심리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고통을 토로하며 경험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방해된다. 방해. 일시적 구원을 하게 되면 방해를 할 수 있다. 일시적 구원의 문제점 두 번째는 고통을 겪는 집단원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충분히 경험으로 다룸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탈하게 된다. 이것이 문제점. 일시적 구원의 대처 방안은 문제의 집단원의 말을 차단하고 다른 집단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느낄 때 그의 느낌과 생각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일시적 구원의 대처 방안 두 번째. 문제 집단원의 말을 차단하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말하던 집단원에게 계속 이야기하도록 공감, 격려, 지지한다. 그런 후 모든 집단원들에게 고통스러운 경험 노출 시 동정이나 충고보다는 경청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시적 구원이라는 것은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어려워서 이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일종의 가식적인 지지행위나 집단원의 다른 집단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기분을 좋게 애쓰는 집단원의 역할 행동. 문제는 심정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토로하는 경험을 허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집단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충분히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처 방안은 그 집단원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노출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문제 행동을 일시적 구원을 한 사람한테는 그 말을 차단하게 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얘기할 수 있도록 공감과 격려를 하고 지지하고 경청하도록 한다. 집단 상담의 집단원의 문제 행동의 하위 집단 형성은, 하위 집단 형성이란 것은 집단 내에 파벌을 형성하는 것. 집단 내에 파벌을 형성하는 문제점. 하위 집단 형성의 문제점은 다른 집단 간의 친밀감에서 차이가 나게 돼 있고, 공유된 정보 차이로 괴리감을 주장하여 결국 집단 응징력을 해칠 수 있다. 하위 집단 형성, 집단 내에 파벌을 형성하면 생기는 문제점 두 번째는 그 집단원들의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전체 집단 내에 논의하기보다는 집단 밖에서 다루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하위 집단이 형성하게 되면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파벌을 형성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문제점이고, 하위 집단 형성, 집단 내 파벌을 형성하게 되면 문제점 세 가지는, 세 번째는 집단 가정에서 같은 하위 집단에 속해 있는 집단원들을 옹호하는 반면 속해 있지 않은 집단에 대해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것이 문제점 세 번째. 하위 집단 형성, 집단의 파벌이 형성되는 대처 방안은 하위 집단 형성 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집단 내에서 직접적으로 개방적으로 다루게 한다. 이것이 대처 방안 첫 번째. 대처 방안 두 번째는 집단은 대인관계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대인관계를 형성을 유지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는 실험실이고 진정한 삶의 연습무대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래서 하위 집단 형성을 못하도록 한다. 집단 상담, 집단원의 문제 행동, 중도 포기는 중도의 집단을 떠나는 행위인데, 이거의 대처 방안은 집단에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게 한다. 이것이 대처 방안. 또한
중도 포기하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대처방 두 번째는 집단을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를 솔직하게 말하게 하고 신중히 고려할 시간을 갖도록 권유한다. 집단 상담, 집단원의 문제 행동의 의존적 행동. 의존적 자세는 집단 상담자나 다른 집단원들이 자신을 보살피고 자신에 관한 사안을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는 듯한 행동과 태도. 이 의존적 행동인데 이것의 대처 방안은 첫 번째, 기억. 의존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원이 자신이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대처 방안이고, 두 번째는 의존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원이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행동을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집단 상담, 집단원들의 문제 행동의 의존적 행동을 대처하는 대처 방안 두 번째. 집단 상담, 집단원의 문제 행동은 대화 독점, 소극적 참여, 일시적 구원, 하위 집단 형성, 중도 포기, 의존적 행동이 있다. 집단 상담의 기술은 연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결은 한 집단원의 말 또는 행동이 다른 집단원의 관심과 연결시키고 관련 짓는 기술. 집단 상담 기술의 연결의 효과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집단원들의 메시지를 연결시켜 줌으로써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더 깊은 수준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 한다. 집단 상담 기술의 연결의 효과 두 번째는 집단원들이 자연스럽게 보편화를 경험하게 하게 되고 집단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응집력을 높인다. 이것이 연결의 효과. 집단 상담 기술의 차단하기는 집단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집단원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의사소통에 집단 상담자가 직접 개입하여 집단원들의 말을 중지시키는 기법. 중지시키는 게 차단하기. 집단 상담 기술의 차단하기의 시기는 증언 부언할 때, 질문 공세를 퍼부을 때, 상적 싸매기를 시도할 때, 사실적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때, 집단의 초점을 옮기고 싶을 때 등. 이게 차단하기 시기. 집단 상담 기술의 차단하기의 방법은 사전 공지, 적시성, 부드러운 비언어적 행동이다. 차단하기는 집단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집단원의 성장을 저해하는 의사소통에 집단 상담자가 직접 개입해서 말을 중지시키는 거. 집단 상담 기술. 집단 상담의 집단 상담 기술의 두 가지 연결하기, 차단하기가 있는데, 연결은 말이나 행동을 다른 집단의 관심과 연결시켜서 비슷한 공감대나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효과랑 그 다음에 보편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상호작용과 능력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차단하기는 행동을 중지시키는 거, 개입해서 중지시키는 거. 집단 상담 과정 및 그 예외. 집단 상담 과정의 시작 단계의 특징은 첫째, 침묵과 어색함이 느껴지는 순간이 종종 있고 이런 순간에 참가자들은 상담자나 다른 누군가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집단 상담 과정에서 시작 단계의 두 번째 특징은 참가자들은 각 집단 내에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호감이 가고 누구에게 반감이나 거리감이 느껴지는지, 어느 수준까지 자기 개방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집단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등 나름대로를 결정한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에서 시작 단계 두 번째고, 집단 상담 과정의 시작 단계 세 번째는 집단원들이 신뢰 형성을 촉진하는 존중, 공감, 수용, 관심, 반응의 기본적인 태도를 배운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의 시작 단계의 세 번째. 집단 상담의 시작 단계의 상담자의 역할. 128번.
상담자의 역할은 첫째, 집단원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방법을 가리킨다. 두 번째, 집단 과정의 기초, 기본 규칙, 규범 등을 형성한다. 세 번째, 집단원들의 두려움과 기대를 표현하도록 복돋아서 신뢰를 형성하도록 한다. 네 번째, 집단원들의 걱정과 의문들을 공개적으로 다룬다. 다섯 번째, 집단원들이 너무 위중하거나 너무 혼란스럽게도 하지 않을 적당한 구조화를 이룬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에서 시작 단계의 상담자의 역할. 집단 상담 과정에서 전환 단계의 특징은 첫째, 집단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상담자나 타 집단원들의 시험하려고 한다. 이것이 전환 단계의 특징 첫 번째. 전환 단계의 특징 두 번째는 집단에 참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인지 뒤로 물러날 것인지에 대해 선택의 기로에서 고심하게 된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의 전환 단계의 특징 두 번째. 집단 상계 전환 단계의 특징 세 번째는 통제와 힘을 얻고자 하는 역동, 타 구성원 및 상담자와의 갈등을 경험하게 하게 된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의 전환 단계의 특징 세 번째이다. 전환 단계의 특징은 집단 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상담자나 타 집단원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집단 상담에 참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쓸 것인지 뒤로 물러설 것인지의 선택에 대해서 그 기로에서 고심하게 되고, 통제와 힘을 얻고자 하는 역동은 타 구성원 및 상담자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집단 상담 과정의 전환 단계의 상담자의 역할은 첫째, 갈등 상황을 충분히 다루고 인식하게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가르쳐주도록 한다. 두 번째, 저항을 존중하고 다양한 저항들을 건설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한다. 셋째, 어떠한 도전과 직접적이고 실리적으로 다툼으로써 인간으로서 그리고 전문적 가로서 집단원들에게 적절한 모델링을 제공한다. 네 번째, 회기 중에 지금 여기와 관련된 반응들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의 전환 단계의 상담자의 역할. 집단 상담 과정의 작업 단계의 특징. 작업 단계의 특징은 첫째, 신뢰와 능력을 높인다. 둘째, 집단 내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정확히 표현한다. 작업 단계의 특징 세 번째, 용기를 내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려고 한다. 집단원들은 토의하고 더 잘 이해하고 싶은 개인적 문제들을 집단에 내놓는다. 네 번째, 집단원들 간의 갈등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다룬다. 다섯 번째, 집단원들은 집단 밖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집단 상담의 집단 상담 과정의 작업 단계의 특징 다섯 가지. 집단 상담의 집단 상담 과정의 작업 단계의 상담자의 역할. 첫 번째, 적절한 행동 모델이 되고 특히 직면을 다루는 것과 진행되고 있는 활동에 대한 반응과 지각을 드러내는 것이 지속적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위험을 감수하려는 집단원들의 의지를 지지해주고 그것을 일상생활에 옮기도록 도와준다. 셋째, 적절한 때에 행동 패턴의 의미를 설명하고 집단원들이 보다 깊은 자기를 탐색하고 나아가 다른 행동 방식을 고려하도록 한다. 네 번째, 통찰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집단원들이 새로운 행동 방식을 실행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의 작업 단계 상담자의 역할이다. 집단 상담 과정의 종결 단계의 특징은 첫째, 헤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슬픔과 우려를 느낀다. 둘째, 집단원들은 상담이 곧 끝난다는 사실에 움츠러들어 이전보다 덜 열심히 집단 활동에 참여한다. 덜 열심히. 세 번째, 집단 상담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옮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집단이 해체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 넷째, 투수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집단원들이 변화하겠다는 계획을 더욱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의 종결 단계의 특징이다. 동결 단계의 상담자의 역할은 첫째, 상담이 끝나는 대로 오는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돕는다. 둘째, 집단원들이 특별한 기술을 다양한 일상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셋째, 집단원들의 변화를 강화하고 그들에게 더 변화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음을 확인시켜준다. 넷째, 상담이 끝난 후에도 집단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의 종결 단계의 상담자 역할이다. 집단 상담 과정에 종결 단계의 과제가 있는데, 종결 단계 과제 첫 번째는 분리감정 다루기, 두 번째 미해결 문제 다루기, 세 번째 집단원의 성장 및 변화에 대한 평가, 네 번째 피드백 주고받기, 다섯 번째 행동 변화의 실험, 여섯 번째 다짐과 과제, 일곱 번째 추수 집단 모임을 결정한다. 이것이 집단 상담 과정의 종결 단계의 과제이다. 집단 상담 과정의 사이코 드라마의 기본 요소는 연출자, 주인공, 보조자와 관객, 무대이다. 집단 상담 과정의 사이코 드라마의 거울 기법은 반영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구성원이 실연에 등장하여 주인공의 자세, 몸짓, 언어를 투사하는 방법. 이것이 사이코 드라마의 거울 기법, 반영 기법이다.